안녕하십니까. 아주대학교 교수 최영준입니다. 네, 제가 오늘 첫 번째 인사로 인공지능을 왜 배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의 기사부터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네, 서울대 컴퓨터공학부에서 코딩을 배우는 학생들이 밀려들어서 수강 제한을 했다라는 기사를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 현상이 그냥 일회성에 그쳤던 일이 아니고요. 전국의 모든 대학교의 컴퓨터공학 수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제가 지금 재직하고 있는 아주대학교에서도 소프트웨어학과 정원이 100명입니다. 그러면 매년 100명 정원의 수업을 개설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400명에서 500명 정도 되는 분반을 해서 수업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 학생들이 어디서 오는 것이냐? 타 전공에서 코딩을 배우겠다라고 부전공, 복수전공 하겠다라고 하면서 오는 학생들입니다. 심지어 문과생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나와 있는 분은 페이스북의 창시자인 마크 저커버그고요. 두 번째는 다들 잘 아시는 스티브 잡스죠. 세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입니다. 네, 이 세 명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공통점, 억수로 부자다. 두 번째,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기업의 창립자다. 세 번째, 혁신가들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세 명의 그런 혁신가가 됐는지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요, 모두 코딩이라고 하는, 그리고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이 공통의 키워드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세 명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뭐라 했냐면,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배워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주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빌 게이츠도 거의 같은 맥락의 얘기를 했고요. 마크 저커버그도 내가 딱 한 가지만 어드바이스 해주겠는데 너 지금 당장 프로그램 배워야 돼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국가의 혁신을 위해서는 모든 아이들이 코딩 스킬을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자, 이분이 누구실까요? 발명의 왕 에디슨입니다. 네, 에디슨이 만든 회사가 이어져 내려와서 지금 아직도 있습니다. 이 회사가 뭘 하는 회사냐면 공장이라든지 발전소라든지 들어가는 수많은 이런 엔진이라든지 이런 기계 장치들을 만드는 전통적인 제조업체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몇 년 전에 뭐라고 했냐? 우리는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조회사도 이제 우리 소프트웨어 회사다. 이제 모든 회사는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여기 세계 10대 기업 리스트를 뽑았는데요. 1위에서 10위까지 한 2개 빼고는 전부 모두가 잘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미국의 CNN 머니라고 하는 여기에서 매년 미국 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직업 순위를 이렇게 매기거든요. 네, 지난 10년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베스트 잡 1위를 소프트웨어 직군이 차지를 했었고요. 1위에서 5위까지 항상 서너 개는 소프트웨어 관련 직종이었습니다. 네,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러다 보니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제 소프트웨어를 하겠다고,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기 시작했고요. 실제 산업에서의 수요가 많다 보니 또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국내에도 드디어 IT 기업에서 개발자를 구하는 것이 힘들어졌다는 얘기가 몇 년 전부터 솔솔이 계속 나오고 있었고요. 개발자 초봉이 엄청 높다. 더 나아가서 네이버는 개발자 채용이 어려우니까 비전공자를 뽑아다가 개발자로 교육시키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제도가 지금의 어떤 추세에 맞춰서 제대로 인력 양성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 앞으로 인공지능에 의해서 대체될 직업이 얼마나 될 것이냐. 실제 수치가 한 6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자라는 아이들에게 어떤 직업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냐. 모든 아이들이 각자 갖고 있는 재능이 틀리고, 맞죠? 잘할 수 있는 게 틀리고, 가질 직업이 다 틀릴 것이에요. 근데 AI에 의해 대체될 직업을 갖기를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AI에 의해 대체될 직업을 갖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코딩과 인공지능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코딩과 인공지능을 배우지 않으면 생존이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모든 산업 영역에 걸쳐서 융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AI를 배워야 할 절실한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이제 AI를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되고 있는 원인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아날로그 영역에 있던 모든 산업군들,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이 모든 산업군들이 과거에는 아날로그 영역이었죠. 근데 이제 디지털화되면서 데이터가 쌓이고 있습니다. 뭐 제가 오늘 무엇을 먹었는지, 그렇죠? 내가 무엇을 샀는지, 어디를 방문했는지, 그 모든 것이 이제 데이터가 되었고요. 그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분석을 해서 네가 오늘 살 것 같은 거를 추천해 줄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인공지능은 정말 실생활에 이미 깊숙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인공지능을 위해서 대비해서 이제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2016년도부터 AI 미래를 위한 준비, 발전 계획들을 수립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는 특히 또 영국 사례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요. 영국은 인공지능 교육에 있어서 엄청 지금 앞서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치원 때부터 인공지능 교육을 하겠다라고 차근차근 수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왜 이렇게 앞서서 하고 있느냐? 바로 역사로부터 배운 거죠. 영국은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선두적인 국가였습니다. 근데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겹치면서 뒤처졌죠.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더 이상 이럴 수 없다. 우리 이제 치고 나가겠다고 하면서 전 국민에 대한, 그래서 유치원생들부터 인공지능 교육시키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떠냐? 2년 전에 전자신문에서 국민들 대상으로 설문했더니 97.9%가 AI 교육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초중등 소프트웨어 필수 교육하고 전국민 AI 교육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을 하고 있는 주요 대학들에서는 전교생에 대한, 심지어 예체능 대학생들까지 다 포함해서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교육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초중등은 어떠냐? 상당히 안타까운 일인데요. 아직 우리는 영국, 인도, 중국, 일본에 비해서 가르치는 시수가 터무니없이 작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요거는 중학교 사례인데요. 우리나라 중학교 교과에서 정보 과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비율이 엄청 작아요. 그러니까 코딩, 인공지능 지금 엄청 중요한 걸 가르쳐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우리 공교육이 이렇게 코딩과 인공지능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라고 한다면 정말 이거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이제 2022년 교육과정 개편이 있을 건데요. 이번엔 정말 초중등 교육에서 이 정보,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교육이 많이 포함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가끔 다른 학부모님들이 이런 얘기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리 아이 대학 입시 준비하는데 코딩 공부할 시간까지 안 난다. 대학 가서 하면 안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물론 대학 가서 해도 됩니다. 근데 코딩,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고력이거든요. 이것은 기본 소양 공부입니다. 이것을 만약 안 하고 있다가 대학 가서 한다고 하면 이미 늦습니다. 이미 다른 친구들은 어릴 때부터 그런 사고 교육을 받아왔는데 우리 아이는 대학 가서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앞서 수강 신청에 이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공 과목에 엄청 온다고 했잖아요. 그 비전공자들 중에 실제로 얼마나 성공하느냐? 절반도 안 됩니다. 절반 이상이 실패합니다. 못 따라갑니다. 왜 그러냐?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착실히 받아오지 않았는데 갑자기 뭔가 이런 걸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네, 그래서 제가 다른 이제 여러 대학 교수님들과 함께 인공지능 강의 컨텐츠를 이제 좀 공개적으로 오픈도 하고 코딩X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정보 선생님들께서 이제 무료로 정보 수업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우리 학교에서는 이런 거 안 가르쳐라고 하면 직접 와서 혼자 이제 공부해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열어드릴 거고요. 여기는 모든 컨텐츠를 제가 교재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파이썬 교재는 제가 최근에 예스24에 이제 올렸습니다. 이 skillcodex.com에 오셔서 선생님들께서 신청하시면 정보 선생님들께는 제가 이 교재를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공교육을 통해서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모두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교육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꼭 필요한 교육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요구가 얼마나 오랫동안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몇 년 후 사라지는 교육은 아닐지 지금 같이 참여하고 계시는 많은 학부모님들과 또 선생님들이 궁금해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때문에 사라질 직업이 엄청 많을 것이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어떤 사회현상이 잠깐 있다가 없어질 거라고 하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인공지능을 굳이 배울 이유가 없겠죠. 근데 우리의 미래, 직업의 판도를 바꿀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 추세는 앞으로 그 미래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인공지능의 응용에 대한 수요는 전 분야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제 응용하지 않는 분야가 없습니다. 인문계통도 마찬가지고요. 의대, 약대, 자연대 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 미디어 아트 쪽도 얘기를 들어보면 인공지능을 쓰는 그룹과 쓰지 않는 그룹으로 나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미 인공지능이 지금 깊숙이 여러 학문에까지 파고들고 있는 이런 시점에 인공지능 교육이 정말 절실하고, 또 이런 흐름이 잠깐 왔다가 가는 거라고 보기에는 너무 클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답변 마치겠습니다.